네, 안녕하세요. 유민아빠입니다. 6월 14일 월요일, 지금 현재 시간 12시 33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볼 종목은 두산중공업의 원전 관련 테마 주도 대장주죠. 두산중공업에 대한 주가 기술적 분석, 그 다음에 반등 가능한지 여부, 이런 여러가지 그런 어떤 부분들을 기술적 분석을 통해 가지고 설명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후에 혹시라도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거나 혹은 계속 이런 류의 어떤 방송을 보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 거고, 그리고 또한 구독 회원들 많이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유튜브 많이 활성화 시켜가지고 월 회비, 월 회비 받고 회원 모집하려고 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할 생각도 없고, 그 다음에 별로 관심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잘 하질 못합니다. 이게 리딩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기 때문에 좋은 취지로 한 거니까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두산중공업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여기 첫날 이날이었어요. 이날 양봉을 보면서 이제 제가 따로 이제 무료 텔레그램 방을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활용을 하고 있는데,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원전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코멘트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책 수혜주로 좀 뜰 것 같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쓰고 있었죠. 오전에 쓰고 있었는데 계속 가더라고요. 잘 가더라고요. 그때가 플러스 한 1, 2, 3% 정도밖에 안 됐던 걸로 기억나는데, 이때 잡았으면은 정말 끝내줬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한 하루 이틀 정도 좀 접어줬다가 다시 반등이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바로 그냥 가버렸어요. 바로 가버리는 거 보면서 제가 이제 따로 이렇게 계좌 이제 20만원씩 총 7개 종목을 3개월 만기식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백날 떠들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어차피 매매하지 않으면 어차피 지난 걸로 떠들어봐야 소용없잖아요. 사실 두산중공업 가지고 제가 이렇게 떠들어봐야 소용없죠. 그죠? 또 매수했어요? 이러면 아니요, 매수 못했는데요. 누구나 다 오른 다음에 떠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도 제가 좋아하는 그러한 기술적 분석을 통한, 제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그런 자리에서 매수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매수해서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났습니다.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혹은 매도했습니다. 혹은 손절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매매 20만원짜리, 총 7개 종목, 20만원씩 140만원 가지고 제가 계좌를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두산중공업이라는 종목인데, 최근에 이제 원전 이슈로 해가지고 굉장히 강한 오버슈팅이 나왔죠. 자, 이것 때문에 제가 너무 아쉬워가지고, 우진이라는 종목도, 그럼 당연히 가겠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요날, 이제 20일이죠. 20일날, 요날, 이렇게 매수했다가, 지난번에 만원인가 11,100원인가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유튜브 쪽에다가 올려드렸었습니다. 같은 날 잡았어요. 등신처럼 이걸 잡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죠? 항상 투자는 항상 이렇습니다. 자, 어쨌든 두산중공업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는데, 좀 뒤에 이제 HMM이라는 종목으로도 한번 이제 설명을 좀 해봐 드릴 거예요. 비교를 해봐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원전 관련 테마가 계속 갈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개인적으로는 반반보다는 51대 49 간다. 추가적으로 난 더 상승을 한다. 적어도 싼 고점을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분명히 반등은 나올 것 같다 라는 데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고로 정책 플러스 선거 공약주, 그 다음에 글로벌하게 대세인 그런 산업은 쉽게 꺼지지가 않더라고요. 거기다가 지난 수년간 이 원전 관련주들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만큼 많이 소외감을 가졌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러한 좋은 그런 환경에서 원전 관련주들이 조금만 정책의 방향만 좀 바꿔준다면은 좋은 성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물론 신재생 에너지가 대세가 돼야 되겠죠. 그죠?
예, 아직까지 이쪽 원전, 특히 SMR, 그 소형 원전이죠. 소형 원전의 어떠한 안정성면이라든지 특히 경제적인 면, 예,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무조건 이게 맞다. 뭐 어쩐 다른 쪽에서는 아니다. 이건 잘못된 얘기다. 뭐 이렇게 이런 말도 많이 나오죠. 근데 우린 투자자잖아요. 투자자기 때문에 수익만 내면 됩니다. 예, 주가가 가면 당연히 그 주가에 맞춰가지고 수익을 내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아니다, 시장이 아니다 라고 하면은 아닌 대로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꼭 이게 무조건 원전이, 소형 원전이 잘 될 거다라고 보는 것도 안 되지만은, 예,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아니다라고 무작정, 예, 내팽개치는 것도 좀 아닌 듯 싶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51대 49로 반등이 나올 거다. 최소한 사고점 정도는 충분히 만들어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간히 제가 간간히 유튜브나 아니면은 텔레그램 등을 통해 가지고, 예, 설명을 드릴 생각이니까, 예,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지금 기술적 분석이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분봉을 보고 잡아야 되는 경향이 있어요. 분봉을 보고요. 앞에 부분을 좀 보여드릴게요. 예, 이제 5월 20일경이죠. 5월 20일경. 5월 20일경에 요렇게 생겨먹었어요. 요렇게 5월 20일경이면은 요런 자리입니다. 요런 자리. 예, 이게 30분봉이거든요. 60분봉을 보면, 예, 얘를 보여드릴 필요가 있어요. 보여드릴 필요가, 예, 지금 5월 20일 자리면 요 자리에 해당합니다. 요 자리에 해당돼요. 굉장히 앞서서 굉장히 큰 상승이 일단 나온 다음에, 예, 나온 다음에 장기선이라는 곳에서 조정을 받고요. 예, 조정을 받고 241선까지도 내려오지도 않았죠. 예,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 잘 받고, 그리고 나서 굉장히 강한 그런 상승이 나왔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에 부분의 상승과 이쪽 부분의 상승이 이게 하나의 파다. 이게 한 개의 커다란 파동이다라고 했을 때 이게 두 번째 파동이거든요. 세 번째 파동을 노리게 되는데, 자, 이게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있습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30분봉과 60분봉을 보여드렸죠. 예, 30분봉과 60분봉을 보여드렸는데, 제가 예전부터 항상 드리던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서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왔을 때, 이런 상승이 상승률이 40에서, 예, 60%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80에서 60% 이상 오른다는 건 웬만하면 80에서 120%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120% 이상 가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은 진짜 한 180% 정도까지도 가더라고요. 한 번에 가더라고요.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렇게 큰 종목들이 180%까지 가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가 않죠. 예, 최근에 HMM 이런 종목들이 나왔지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어디에 해당되냐면 여기에 해당돼요. 120%가 좀 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120%가 넘게 상승을 해줬는데, 보통 이제 단기간 내에 120%라는 상승이 굉장히 급격하게 나왔어요. 그죠? 굉장히 급격하게 나왔는데, 원래 80에서 40에서 60% 정도까지 상승한 종목은 뒤에 조정이 나올 때 보통 30분봉을 잡아내거든요. 30분봉으로 재상승, 예, 조정 후 반등, 조정 후 재상승, 요걸 30분봉으로 잡아내는 경향이 있어요. 공식처럼요. 그러면 80%에서 120%짜리는 원칙상으로는 60분봉을 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통 80에서 120% 정도 오르는 종목들은 단기 급등주, 개별주, 소형주 이런 종목에서는 단기에 나오지, 이렇게 큰 종목에서는 80에서 120%다 이러면 보통 한두 달, 두세 달에 걸쳐서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이거 한 달도 안 돼서 나왔어요. 한 달도 안 돼서 120%가 좀 넘게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조정이 바로 나왔어요. 자, 이런 경우는 제가 예전부터 가르쳐 드렸던 게 있습니다. 뭐였죠? 예, 60분봉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나요? 없다고 했나요? 일단 60분봉이 아니라 30분봉에서 잡아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기간 내에 그만큼 급등했기 때문에 조정도 그렇게 길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반등이 나온다라는 가정하에 봤을 때는. 그래서 보통은 일단 30분봉을 봅니다. 차라리 얘가 4월 중순부터 점진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지 이만큼 올라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왔다면은 30분 보지도 않습니다. 60분봉에서 만들어질 때까지 보통 조정 어떻게 온다고 그랬죠? 6주에서 길면은 얼마요? 3개월이 걸린다고 그랬어요. 3개월이. 예. 3개월이 걸린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짧게 나기 때문에 60분봉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30분봉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대응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 제가 예전에 HMM이라는 종목으로 뻘짓거리 한번 했습니다. 예, 뻘짓거리라는 게 뭐냐면 이것도 비슷했어요. 어떻게 비슷했냐? 바로 여기였습니다.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났어요. 7,000원에서 14,000원 이상까지 나왔습니다. 대략 나온 거는 얼마죠? 한 120% 가까이 나왔죠. 비슷하죠? 예, 비슷합니다. 예, 여기서 예, 실제로는 120% 넘게 나왔어요. 사실은 최저점으로 따진다면 8,700원 정도로 따진다면 120% 정도 나왔는데, 자, 여기서 이 정도 나온 다음에 보통 나올 때 보면은 얼마 걸렸습니까? 얘도 한 달이 얼마 안 걸렸죠. 그리고 나서 조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자, 얘는 뭐가 있었죠? 앞전에서 계속 올랐어요.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 네 번까지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이게 다 연결선상이거든요. 근데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앞에서 한 번, 요번에 한 번 이렇게 나온 케이스거든요. 자, 그러면서 여기 상승률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HMM 기준으로 따진다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분봉에서 말입니다. 분봉에서 올해 1월달이었어요. 그죠? 1월달에 요렇게 나왔어요. 앞에서 120% 정도 상승한 다음에 뒤에 60분봉에서 보면은 요런 흐름이 나와줬어요. 예, 요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했던 그러한 시점, 2월달 상승했던 시점이니까 11월에 고점 찍고 12월, 1월, 2월달까지 흐름을 보는 게 맞거든요. 여기까지 흐름이 이제 여기까지 흐름이 이렇게 박스권이 나오는 거예요. 저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점을 깨지 않고 그리고 나서 예, 옆으로 흘러주는 그런 흐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런 이게 변곡점 패턴이라고 부르는 거 기억들 하시죠? 예, 저 예전부터 많이 이거를 차트를 알려줬어요. 예, 그래서 알아들으시는 분들 기준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튼 전 여기서 공략했죠. 예, 왜 여기서 공략했죠? 예, 30분봉이었죠. 30분봉. 예, 정확하게는 30분봉이었습니다. 요때 바로 여기서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죠, 여기서. 예, 작년 10월, 11월에 강한 급등이 나오고 30분봉에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였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저 같은 경우 30분봉에서 대략 6주죠. 6주간의 조정이 나온 다음에 어땠어요? 반등이 그때 강하게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흘러내렸거든요. 더 흘러내렸죠. 이렇게 흘러내렸어요. 기본적으로는요, 원래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보통 앞서서 강한 100% 안팎 플러스 마이너스 20% 그러니까 80에서 대략 한 120% 정도의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온 뒤에는요, 조정이 나올 때 밑으로 눌림 조정이 잘 안 나와요. 센 놈들은 옆으로 박스권을 그려주는 흐름이 나옵니다. 자, 요때 대략 6주간의 기간 동안에는 30분봉을 봅니다. 그죠? 그때 만약에 못 가면 어떻게 되죠? 예, 60분봉을 본다라고 했어요. 60분봉을 보는데, 이 60분봉에서 볼 때도 똑같아요. 예, 뭐가 똑같냐? 바로 이제 요거죠. 60분봉에서 볼 때 변곡점, 즉 모든 이평선들이 한 곳으로 다 몰려드는 요런 구간을 갖다가 적극 공략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요런 구간을.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여기서 했죠. 여기서 30분봉을 보면서. 자, 그럼 이걸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두산중공업이에요. 30분봉입니다. 이미 180분선까지 내려와 있죠. 그럼 이 정도 180분선까지 내려왔다라는 건요, 일단 급락은, 추가적인 하락은 나올 수 있어도 결국엔 뭐죠? 대략 이 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즉 6월 7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정을 받았다라고 하면 대략 6주 정도의 횡보 기간이 필요해요. 이 기간 동안에 반등도 나오고 막 할 겁니다. 물론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건요, 240분선을 깨질 않아요. HMM도 당시에 마찬가지였습니다. 240분선을 거의 깨질 않았었어요. 예, 이때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요때였어요. 240분선 처음에 안 깨죠. 그러다가 밑으로 살짝 눌리고 요런 흐름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강하게 상승을 해주죠. 변곡점이 생길 때. 요때 이제 요런 변곡점이 생길 때 요때 잡는 거예요. 요때 잡는데 못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장기 분선에서 예,
장기 분선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장기 분선에 다시 재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버티긴 버티는데 못 나오면 바로 버리죠. 예, 60분봉으로 다시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60분봉까지 안 기다렸습니다. 뭐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좀 어려워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여러분들이 240분선 180, 240, 그 다음에 360, 480, 600 이런 식으로 장기 분선을 놓고요. 모든 이평선들, 이 분선들이 한꺼번에 한 자리로 몰려드는 시점이 변곡점이라는 거거든요. 보통 이렇습니다. 앞에서 일정 구간의 기간 동안의 상승률에 따라서 조정 기간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보니까 앞에서 100%에서 120% 정도 상승한 종목들은 30분봉, 30분봉에서 요 모든 이평선들이 한 곳에 몰리는 시점까지가 대략 6주까지가 걸려요. 조정이. 6주 뒤에 요런 흐름이 나와요. 모든 이평선들이 이렇게 지금 하나로 다 몰리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시점에서 슈팅이 나와요. 반등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예.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런데 여기서 못 가죠. 그러면은 30분봉이 아니라 60분봉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고민해봐요. 제가 만약에 이제 이 종목을 갖다 봅니다. 이러면은 제가 이걸 잡겠습니까? 안 잡겠습니까? 안 잡아요. 왜 안 잡냐면, 왜 두산중공을 안 잡냐면, 저렇게 나온다는 보장이 없죠. 예.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켜만 보는 겁니다. 지켜만 보다가 어떻게 해요? 아까처럼 모든 분선들이 하나둘씩 몰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 요렇게 180분선, 240분, 그 다음에 360분, 480분이 이렇게 한 군데로 몰려요. 이렇게. 예, 한 군데로 몰려요. 그러면 주가는 여기서 요렇게 왔다, 요렇게 왔다, 요렇게 또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 군데로 다 몰리면은, 요때 방향을 위로 잡아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요걸 노리는 거예요, 요걸. 그런데 만약에 위로 노리는데 얼마 못 가요. 못 가고 찌그러지는 듯 싶어요. 그럼 뭡니까? 일단 버리고 60분봉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60분봉으로. 그런데 제가 여기서 가르치는 포인트, HMM처럼 60분봉으로 다시 봐야 되는 게 나올런지, 30분봉에서 그냥 조정이 끝나서 이 변곡점, 한 곳에 몰려, 모든 선들이 한 곳에 몰려서 여기서 반등이 나올 때 이게 진성 반등으로 그냥 그대로 갈지, 이 부분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급한 애들은 그냥 30분봉에서 그냥 이 상태로 그냥 가버리는 애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정상적으로 한다면 60분봉으로도 간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원래는 아까처럼 완만하게 뭐 한 2개월 정도에 걸쳐가지고 100%에서 120% 정도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원래 30분봉은 안 봐요. 처음부터 60분봉으로 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예. 그 정도로 이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처음에 들으시면 좀 어려운데 이걸 자주 들으시면 돼요. 제가 간간히 이제 차트를 계속 올려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이게 나중에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도 나중에 이제 보십시오. 두산중공업 또 올려드릴 거예요. 예, 또 올려드리는데 그 올려드리는 자리에서 그렇게 해서 그때 진짜 요런 흐름이 나오네. H&M이랑 비슷하네. 요거까지만 알아들으시면 돼요. 그때 봤을 때. 그리고 거기서 반등이 나오냐 아니면은 어떻습니까? 그대로 빠질 수도 있죠. 이걸 모르기 때문에 미리 잡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오를 거다라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으니까 어떻습니까? 예, 편히 지켜본다라는 겁니다. 지켜보면서 너는 오를 가능성이 있으니까 나는 요런 흐름이 나올 때 모든 선들이 다 몰릴 때 주가가 이 위에 형성돼 있으면 난 잡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 부분을 갖다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제가 추후에 쭉 보고 있다가 요런 흐름, 제가 말씀드린 요런 흐름이 나온다면은 그때 가지고 다시 한번 차트를 설명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유민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